경북 의성 1997년 여름 10살 소년 유찬이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는 사망 판정을 내렸고 관 속에 누운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유일한 친구였던 하얀 진돗개 백구만은 달랐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자마자 처절한 울음을 터뜨리며 관을 긁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백구가 슬퍼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관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 다시 열어줘. 저 아이 살아있어. 이 놀라운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이제 백구가 어떻게 주인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낡은 기와집에는 10살 소년 유찬이가 70이 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유찬이가 3살 때 사업 실패로 야반 도주했고 어머니는 그 이듬해 서울로 올라가 새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렇게 유찬이는 할머니 품에 맡겨진 채 벌써 7년째를 보내고 있었죠. 유찬이는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유찬이를 버림받은 애라며 놀리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유찬이는 더욱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선생님들도 조용한 유찬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 그저 그런 아이로 치부해버렸죠. 그런 유찬이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구였어요. 지난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마을 입구에서 떨고 있던 새끼 진돗개를 유찬이가 데려왔습니다. 온몸이 하얗고 깨끗한 털을 가진 그 강아지를 유찬이는 백구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유찬이가 워낙 조용히 키우니 그냥 두었습니다. 백구는 정말 영양개였어요. 유찬이가 학교에 갈 때면 대문 앞까지 배웅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유찬이 방으로 들어와 발치해서 잠을 자곤 했죠. 넌 내 친구야. 다른 애들은 날 싫어해도 넌 안 그러잖아. 유찬이는 종종 백구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유찬이 손을 핥아주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더웠어요.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됐는데 유찬이는 자주 기운 없어 보였습니다. 밤마다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단순히 더위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운 게 당연하지. 이렇게 무더운데 애가 힘들 수밖에. 할머니는 유찬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유찬이가 열이 날 때마다 백구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고 유찬이 곁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켰어요.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찬이는 평소보다 더 심한 열에 시달렸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그날 밤 유찬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백구야, 내가 아픈 거 맞지? 백구는 유찬이 손을 핥아주며 애처롭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었지만 유찬이의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유찬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곤 했거든요. 몇 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시골에서 자란 할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열병을 앓는 것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달랐어요. 유찬이가 의식을 잃을 때마다 백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찬이가 깨어날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찬이와 백구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우정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9월 둘째 주,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유찬이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고열과 의식 잃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단순한 여름 감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찬이는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어요. 백구가 평소처럼 학교까지 배웅하려 했지만 유찬이는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
내가 혼자 갈게. 백구는 불안한 듯 유찬이 주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유찬이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3교시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분수 문제를 적고 있을 때 갑자기 유찬이가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엔 졸고 있는 줄 알았던 옆자리 아이가 유찬이를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야, 유찬아. 선생님이 보고 계셔. 하지만 유찬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더 세게 흔들자 유찬이가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유찬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고 맥박이 매우 약했습니다. 즉시 마을 보건소로 연락이 갔고 유찬이는 들것에 실려 보건소로 옮겨졌어요. 마을 보건소의 김 의사는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보건소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제대로 된 검사 장비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거든요. 김 의사는 유찬이를 간단히 진찰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과로로 보입니다. 요즘 무더위도 심하고 아이들이 체력이 딸리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푹 쉬게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유찬이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유찬이가 돌아오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반겼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찬이에게 달려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슬픈 울음소리를 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찬이는 잠든 지 2시간쯤 후부터 다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서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는 밤새 유찬이를 돌봤습니다. 찬 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해열제를 먹이려 했지만 유찬이는 제대로 의식이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유찬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찬아, 유찬아, 정신 차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유찬이를 흔들었지만 유찬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백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백구는 유찬이 곁으로 달려가더니 처절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찬이의 호흡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져 유찬이를 흔들고 또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새벽에 소음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유찬이는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급히 보건소로 연락이 갔습니다. 김 의사가 달려와 유찬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도 호흡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시골 의료진의 한계 속에서 성급한 판단이 내려졌어요. 사망으로 보입니다. 아마 열병으로 인한 급성 쇼크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찬이는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은 곧바로 서울에 사는 삼촌에게 전해졌어요. 삼촌 김태수는 40 초반의 건설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었는데 유찬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들어둔 어린이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삼촌은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와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집 대출 갚겠네. 삼촌 부부는 그날 밤차를 몰고 의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슬픔보다는 계산이 앞섰어요. 장례를 빨리 치르고 보험금 처리를 서두르려는 속셈이었거든요. 한편 백구는 유찬이가 누워있는 방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밥도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삼촌 부부가 도착한 건 유찬이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난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와서 장례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삼촌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빨리 입관하고 내일 발인해야죠. 너무 오래 끌면 좋지 않아요. 삼촌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손자를 떠나보내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하루만 더, 아이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하지만 삼촌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게다가 요즘 날씨가 더운데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보험금 처리를 서두르고 싶었던 거예요. 보험회사에 이미 연락을 취해뒀고
사망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입관식은 그날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조문을 했어요. 유찬이는 작은 관 안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찬이 얼굴에 살짝 붉은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혈색이었는데 사람들은 촛불빛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처음부터 관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끌어내려 해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백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관 뚜껑을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처절한 짖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들어본 개 울음소리 중에서 가장 애절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울부짖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찬아, 미안하다. 내가 널 못 살렸다. 이 할매가 무능해서. 할머니의 울음소리와 백구의 짖음이 작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조문객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불편해했어요. 자꾸 이러면 안 되죠. 관 닫고 운구 준비해야 합니다. 개가 짖는다고 뭐가 바뀌어요? 삼촌이 백구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관을 향해 앞발을 올리고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관 안에 유찬이를 깨우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었던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백구, 뭔가를 알고 짖는 거야. 개들은 사람보다 예민하거든.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70이 넘은 박할아버지였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온갖 일을 겪어본 분이었는데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촌은 미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소리예요. 그냥 주인이 죽어서 슬퍼하는 거죠. 백구는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관 주위를 맴돌며 짖다가 갑자기 관 위에 앞발을 올리고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관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사람들은 백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백구가 평소 얌전한 성격인데 이렇게 격렬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애가 평소에 저런 애가 아닌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을 때 백구가 갑자기 관의 특정 부분을 향해 계속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유찬이 얼굴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 소리나 움직임을 감지한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애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개 키워봤지만 저런 울음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뭔가 심상치 않아. 다른 조문객들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평소 백구를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었거든요. 삼촌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장례를 빨리 끝내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개 때문에 일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관 뚜껑 완전히 닫고 운구하죠.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짖으며 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런 백구의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백구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구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졌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호소하는 것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삼촌은 서둘러 상여를 준비하고 봉분을 덮기 위해 마을 뒷산으로 향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관 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죠. 산에 모시러 가야 합니다. 삼촌이 백구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백구는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마치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관을 향해 달려들더니 앞발로 관 뚜껑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사람들은 백구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개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주인 잃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백구의 행동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단순히 슬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언가 급하게 알리려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는 관 전체를 긁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계속 긁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찬이 얼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귀를 관에 바짝 대고 무언가를 듣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동물들의 행동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걔 뭔가 들리는 게 있나 봐. 저렇게 귀를 바짝 대고 있는 걸 보니 박 할아버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여전히 미신이라며 무시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봉분 덮고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백구가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관 위에 앞발을 올리고 바닥을 긁던 백구가 갑자기 몸을 돌려 유찬이 입 쪽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백구는 마치 그 부분에서 무언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지점만 응시했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른 종류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슬픔이 아닌 뭔가 발견했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백구와 함께 지낸 유찬이만큼 백구를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집중하는 건 처음 봐. 할머니가 중얼거렸을 때 마을의 다른 어르신 몇 분도 백구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물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백구의 행동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정말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관 뚜껑 위에 올라가더니 유찬이 얼굴 바로 위 부분을 앞발로 조심스럽게 톡톡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잠든 유찬이를 깨우려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백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두드린 부분, 바로 유찬이 입 부근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된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더욱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응시하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찬이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것 봐. 입이 움직이고 있어. 할머니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가 관 안을 들여다보며 유찬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유찬이 입술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어요. 그리고 손끝도 살짝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지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관 다시 열어줘. 저 아이, 살아있어. 할머니의 절규 같은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삼촌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사망 판정 내렸잖아요. 죽은 애관 열었다가 뭐라도 나오면 책임질 겁니까? 삼촌은 보험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됐어요. 게다가 정말 유찬이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와 다른 어르신들이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백구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 그리고 지금 움직임도 보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게 맞아. 백구는 여전히 관 위에서 유찬이를 향해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빨리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긴 삼촌이 마지못해 관 뚜껑을 다시 열기로 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관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유찬이 입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스르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판정받은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관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유찬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입술도 살짝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유찬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할머니의 외침과 함께 백구가 관 안으로 뛰어들어 유찬이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마치 주인을 깨우려는 것처럼 말이죠. 박 할아버지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빨리 응급차 불러. 지금 당장. 삼촌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험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 연락이 가자 김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유찬이 상태를 확인한 김 의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맥박이 없었는데. 김 의사는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어요. 시골 보건소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응급차가 도착하자 유찬이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할머니와 백구도 함께 따라갔어요. 삼촌은 뒤늦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유찬이는 즉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MRI와 각종 혈액검사, 뇌파검사가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3시간 후 담당이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성 뇌염입니다. 헤르페스 뇌염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유찬이는 며칠 전부터 뇌염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시골 보건소에서는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 희귀성 뇌염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찬이는 사망한 게 아니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뇌염으로 인해 생체 신호가 극도로 약해져서 마을 보건소의 간단한 검사로는 감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조사를 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촌이 김 의사와 나눈 통화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삼촌이 김 의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급한 사망 진단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아이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힘들어해요. 이런 식으로 김 의사에게 압력을 가했던 거죠. 경험이 부족한 김 의사는 삼촌의 재촉에 밀려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성급하게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삼촌이 보험회사에 이미 사망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찬이가 사망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유찬이를 일부러.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삼촌은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보험 사기 미수와 의료진 조작 교사 혐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삼촌은 유찬이 어머니가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의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찬이가 사망하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삼촌은 서울에서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집 대출도 연체 상태였고 카드빚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찬이의 보험금은 절실했던 거죠. 경찰은 삼촌의 휴대폰과 통장 내역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삼촌이 김 의사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의료진 매수 혐의까지 추가된 거죠. 김 의사 역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엔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삼촌으로부터 받은 돈과 성급한 진단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백구는 병원 복도에서 계속 유찬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병원 규정상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라고 했지만 백구가 유찬이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히 허용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가 주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보험 사기를 시도한 삼촌의 비정한 행동이 대비되어 보도됐습니다. 의료진은 유찬이가 빠른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백구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에 목숨을 건진 유찬이,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조카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삼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찬이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뇌염은 점차 호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간호사들이 밥을 가져다 줘도 거의 먹지 않고 계속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 곁에 앉아 함께 기다렸어요. 지난 며칠간의 충격으로 많이 야윈 할머니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유찬이가 깨어날 거야. 내가 지켜준 목숨이잖아. 할머니가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유찬이가 눈을 뜬 거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정기 체크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유찬이가 눈을 깜빡이기 시작한 거죠.
의사가 급히 달려와 유찬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백구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유찬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직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주변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유찬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유찬이가 작은 목소리를 냈어요. 백구, 나 안 무서워. 너 있었잖아. 유찬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백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유찬이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유찬이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유찬아, 이 할매가 널 버린 게 아니란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용서해라. 다시는 안 놓을게. 할머니의 눈물을 본 유찬이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찬이가 의식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희귀성 뇌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이었거든요. 만약 하루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백구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정말 백구가 아니었다면 유찬이는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찬이가 깨어나면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어요. 유찬이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촌이 할머니한테 뭔가 말했어요. 빨리 묻어야 한다고. 유찬이의 증언이었어요.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 삼촌이 할머니에게 서둘러 장례를 치르자고 했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증언은 삼촌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삼촌의 범행 동기를 더 자세히 밝혀냈어요. 삼촌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유찬이의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수익자 변경이나 보장 내용을 문의한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삼촌이 다른 친척들에게도 비슷한 접근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보험이나 재산이 있는 친척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었을까? 우리 유찬이를. 하지만 유찬이는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할머니는 나쁘지 않아요. 백구가 지켜줬잖아요. 유찬이의 말에 백구가 침대 위로 올라와 유찬이 곁에 누웠어요. 간호사들은 본래 금지사항이었지만 특별한 상황이라며 눈 감아줬습니다. 며칠 후 유찬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거든요. 백구도 함께 병실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즈음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개가 주인의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백구와 유찬이에게 전국에서 격려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어요.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백구를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병원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진짜 죽었을 겁니다. 동물들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의사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백구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유찬이 곁에서만 있으려 했습니다. 유찬이도 점점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말도 많아졌고 백구와 장난치며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렸구나. 유찬이가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유찬이 얼굴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지나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삼촌의 재판과 김 의사의 처벌, 그리고 유찬이의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찬이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삼촌 김태수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백구가 유찬이를 구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거든요. 검찰은 삼촌을 보험 사기 미수, 의료진 매수, 그리고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조카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삼촌은 법정에서 끝까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장례를 빨리 치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고의로 아이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삼촌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보험회사와의 통화 내역, 김 의사에게 건넨 돈,
그리고 유찬이가 증언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줬습니다. 김 의사도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처음엔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삼촌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급한 사망 판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료진 매수를 받고 환자의 생사를 판단한 것은 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의 논고에 김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젊은 나이에 시골 보건소에 부임해 성실하게 일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삼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친척들의 보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유찬이 외에도 다른 조카들의 보험 내용을 알아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삼촌의 집을 수색한 결과 친척들의 보험 증서 사본과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발견됐어요. 마치 언제든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재판을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피부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유찬이를. 하지만 유찬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법정에 나와 담담하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증언했어요. 제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삼촌이 자주 전화했어요. 할머니한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면서도 큰 병원 말고 마을 보건소로 가라고 했어요. 유찬이의 증언은 삼촌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재판부는 삼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조카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정한 범행이지만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김 의사는 의사 면허 정지 2년과 벌금형을 받았어요. 젊은 의사로서 앞으로 더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의료윤리를 저버린 죄는 무겁게 처벌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도 드러내게 됐어요. 시골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체계의 허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됐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보건소와 대학병원 간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 시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익자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진정한 영웅이 됐어요. 동물보호단체들이 백구에게 특별상을 수여했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백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백구를 명예군민으로 임명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국에 감동을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찬이네 집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편지와 선물이 계속 도착했어요. 백구에게 주는 간식부터 유찬이를 위한 학용품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해. 나도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어. 유찬이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백구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백구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백구는 여전히 유찬이 곁에서만 있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도 백구에게는 유찬이만이 전부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삼촌이 감옥에 간 후 유찬이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할머니와 유찬이 그리고 백구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할머니가 유찬이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98년 봄, 유찬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뇌염의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유찬이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버림받은 아이라며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유찬이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백구가 유찬이를 구한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유찬이도 함께 유명해졌거든요. 유찬아, 백구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았을까?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유찬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내 가장 친한 친구거든. 친구는 친구를 포기하지 않잖아. 말수가 적었던 예전과 달리 유찬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이 유찬이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매일 유찬이를 학교까지 배웅하고 마중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시선이었거든요. 백구야, 오늘도 수고했구나. 지나가는 어른들이 백구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인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찬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백구와 유찬이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의성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주말이면 수십 명씩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반려동물과 함께 온 가족들이었어요. 백구와 유찬이를 직접 보고 싶어 했고 동물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백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는 할머니 곁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백구와 유찬이 이야기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마을 입구에 백구 동상을 세우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관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특별 수업을 진행한 거예요. 사람이 못 본 걸 걔가 먼저 알았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우정이란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찬이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해 여름, 유찬이 어머니가 갑자기 마을을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재혼해 살던 어머니가 아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유찬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는 유찬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몇 년간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됐거든요. 하지만 유찬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랑 백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유찬이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미안해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것에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며칠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가면서 유찬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 그리고 백구한테도 정말 고마워. 백구는 어머니에게도 꼬리를 흔들어 보였어요. 유찬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백구도 좋아했거든요. 가을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특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백구와 유찬이를 보며 희망을 얻어갔어요. 동물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도 백구처럼 충실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찬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백구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겨울이 되어도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와 유찬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우정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됐어요. 연말, 유찬이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넌 내 생명을 지킨 가족이야. 유찬이가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유찬이 얼굴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유찬이의 약속에 백구가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했어요. 눈 내리는 마당에서 소년과 개의 영원한 우정이 다시 한번 다짐됐습니다. 그렇게 백구가 지켜낸 유찬이의 삶은 계속됐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소중한 생명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된 거였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시골 마을에서 소년과 개는 오늘도 함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